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34번째, 부자마인드 34번째 시간. 제목은 배우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 요걸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37페이지고요. 우리가 한 300페이지 되니까, 지금까지 34강이니까 앞으로 한 70강이 되겠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어림 잡아서 한 70강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부자 마인드나 경매 성공 사례나 이제 특히 똑똑똑은 처음부터 그 직원, 경매 초보자 내지는 경매 초보자를 상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교재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이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저자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자기 강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부자마인드 강의 자체는 엄청난 강의예요. 요게 30분짜리가 예를 들면 한 70개가 모여 있다. 엄청난 거죠. 엄청. 뭐 2100분. 그러면은 시간으로 보면 몇 개야? 30시간인가? 그죠? 예를 들면 60강이라고 해도 30분에 한 강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죠? 30시간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30시간을 떠든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는 끝을 가봐야 아는 것이지, 중간은 그다지, 중간 과정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과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모든 일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배울 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물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만 과정이 좋다고 결과가 좋으란 법도 없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9회 말 만루에 홈런을 쳐서 역전극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축구 선수들, 우리 축구팀이 완전 극적인 역전승을 할 때 오는 그 짜릿한 쾌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퀴즈를 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런닝맨이라든가 아니면 뭐죠? 아침마다 이렇게 체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드림팀. 출발 드림팀 이런 경우도 보면은 팀별 간의 대항전에서도 보면은 꼭 나중에 어떤 역전극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중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기겠나 싶어지만 항상 이렇게 인간 세계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변화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역사가 입증하는 거죠. 역사가. 옛날에 초안지에 나오는 한나라 유방하고 초나라의 초패왕 항우와의 대전에서도 항우가 병사도 많고 그 장군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힘도 세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그 흔한 한나라의 유방, 그죠? 40 몇 살까지 백수로 건달로 이렇게 지내던 그 사람에게 권력을 뺏기게 되는 정말로 희한한 어떤 그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해 보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죠? 김구 선생이 막 해서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다가 미국에서 있는 그 이승만이죠. 이승만한테 정권을 뺏기잖아요. 어찌됐든 암살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은 또 긴 세월이 지나면은 또 친일파가 득세하다가도 또 지금 같은 정부에서는 친일파들이 이렇게 쪼그라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올바른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시에 볼 때는 영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길게 보면은 그렇게 올바른 길로 찾아간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동의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행동 거지는 1분, 1시간, 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1,000원이 손해를 보면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손해보는 거는 조금 참는데 2주 손해보는 건 못 참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못하는 거죠. 사업은 1주, 2주의 문제가 아니고 3, 4년 후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털을 닦고 공장을 짓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만지보는 이런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자동차들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 연후에 나중에 팔아서 돈이 벌리지, 팔아서 즉석에서 돈 벌리는 게 아니죠. 시간과 돈과 노력이 투입된 연후에 하나의 완성작이 나오고, 완성작을 판매하면서 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물질 세계가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제품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항상 노동자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다 보면은 즉석복권처럼 바로 긁어서 답이 안 나오면 미치려고 하는 어떤 얇은 근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자기들이 멀리 보는 연습을 하시는 사람이 나중에 멀리 봤을 때 감각적으로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항상 단견, 즉 끊어지고 짧은 생각만 하던 사람이 자기 그 시각과 그 능력에서 길게 쳐다본들 답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늘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멀리 볼 수 있는 것이고, 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달리는 걸 잘하는 것이지, 앉아서 달리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달리는 거는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으로만 맞아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를 진심으로 오늘부터라도 모든 분야에 시간이라는 관점을 투입해서 쭉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방금 짠 우유가 금방 굳지 않듯이,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쓴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악한 사람을 한 사람이 왜 잘 살고 선한 짓을 하는 사람이 왜 못 사는가?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방금 우유를 짰어. 그러면 이게 굳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죄라는 거를 지어서 성숙해서 어떤 사과가 열매가 맺혀서 땅에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죄가 성숙돼서 벌로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이 조금 중간에 잘 살면 그 시각으로 아이고 죄 지어도 잘 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짧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막히고 매사에 답답한 거고, 매사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일을 되게끔 세우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척 하게끔 수준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결과를 늘 손에 못 쥐게 되니까 사람이 늘 패배감에 젖어 살게 되는 것이죠. 패배감에 젖다 보면 사람이 모든 일이 비관적으로 되게 마련이고, 비관적으로 되다 보니 생각이 막혀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이고, 되는 놈은 계속 되기도 한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이 경매 계통에서 성공을 더 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 강의 137페이지 34강은 배우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늘 기초반을 교육할 때 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언제쯤 공부를 할까요? 이제 상담을 받을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려운 권리분석반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요 경매는 너무 좋은지는 알겠는데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분석 공부는요 투자할 돈이 생길 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듯이,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밥을 그때 준비합니까? 아니면 밥을 7시에 먹기 위해서 6시부터 준비합니까? 그러면 6시부터 하죠. 그러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생기면 그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미리 해놨다가 돈이 생기면 즉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또 그러네. 예. 자, 그러면은 집안에 강도가 들면 그 강도한테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인근의 도장에서
그 태권도를 끊어가지고 열심히 배운 다음에 강도를 상대합니까? 태권도를 몇 년 전부터 끊어서 열심히 단련하는 중에 집안에 돌연히 강도가 들 때 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강도가 들어오면 즉시 내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라고 말은 잘합니다. 입은 뚫려 있으니까. 그러나 늘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경매라는 투자를 안 할 거면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할 거면은 미리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공부라는 걸 늦춰서 좋을 거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럴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식의 어찌 보면은 생각이 좀 얇은 거거든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게 한 5번, 10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말로 안 했을 뿐이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밥을 7시에 먹을 것 같으면은 6시부터 일어나서 뭐 쌀도 씻고 반찬도 준비하고 뭐 하면서, 보통 밥하는데 20분 30분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에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랑 2시에 미팅 약속을 했다면은 1시에 집에서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뭔가 이루고 싶다면 그 전부터 하는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투자하고 싶을 때 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 귀중한 시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이죠. 물질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이 잘 안 되죠. 별로 이제 가치 없게 쓴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만은,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와의 점심 시간을 뭐 1시간인가 2시간 주고 뭐 2억 원씩 받던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어떤 거가 밀접하게 깨달아져 있죠. 그러나 대충 일반인들은 시간이 뭔 돈이야? 널리고 널린 게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1시간 1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알바들도 보면 시간으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걸 본인들이 알죠. 시간당 얼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 지금 그게 서양 문화죠. 시간이 돈이다. Time is money? 맞냐?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늙을수록 돈이 없는 거고 젊을수록 돈이 많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7조. 경매 기초반을 교육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언제쯤 투자를 할 것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의사는 무엇일까요? 만약 경매가 진짜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언제쯤 투자를 할 것인가요? 한 달 후쯤 할까요? 일단 공부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일 친구와 강남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언제 올래? 내가 운전면허 따고 자동차 사면 그때 갈게 라고 말을 한다면 친구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 할 것이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을 것인가요? 요렇게. 즉 여러분들이 돈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운전면허 따고 자동차를 산 다음에 돈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급할 때는 다른 거를 타고 가죠. 내 차를 운전할 수 없다면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전철을 타면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동차가 있고 면허가 있어도 시간이 중요한 약속이면은 자동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타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절차들은 시간이 철철 넘칠 때 얘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네요. 여러분이 사는 집안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면 바로 싸워서 진압을 할 건가요? 아니면 무술을 충분히 배운 후에 강도와 싸우겠습니까? 한국전쟁 때 학도병이 군사훈련을 충분히 배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총 쏘는 법만 배워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집안에 불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불이 나서 난리인데 친구에게 약속이 늦을 것 같다고 전화도 하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불이 났다고 말을 하고 챙길 것 다 챙겨서 도망을 할 생각인가요? 돈을 버는 일이랑 집에 강도가 든 경우, 불이 난 경우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을 벌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라고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거네요. 그죠? 이 생각은 지금이나 예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은요, 여러분들 손하고 호주머니에 어거지로 쥐어줘도 손을 놔버립니다. 그거가 그게 돈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50인데 한 반백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반여시가 다 된 거죠. 도인이 50년 동안 세상을 살았으면 보고 들은 거하고 깨달은 것도 좀 적잖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길을 가는데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면 우선 배가 고프니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연후 한숨을 자고 나와서 황금을 집으러 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예. 황금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집으면 되는데 꼭 그가 지나가고 밥을 먹은 다음에 황금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런 식으로 돈이 벌리겠습니까? 절대 안 벌린다. 앞서 말했듯이 돈이란 날개가 달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잡으러 다녀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때 대충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유도나 레슬링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남자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공을 찰라고 해도 앞에 골피가고 지 혼자 있는 1대1 관계에서도 눈앞에서 똥볼 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도 지가 지 흥에 겨워가지고 그냥 막 흥분 상태에서 똥볼 차버리잖아요. 막 위로. 아무도 방어도 안 하는데. 많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사람이 한두 명이 방어로 들어오면은 내가 공격을 할 곳이 없어지는 걸 느낀다든가, 유도 같은 거는 잡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옷은 상대에게 잡혀 있는데 나는 얘를 못 잡았을 때 그 불리함을 여실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잡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대충 잡으면 풀어지죠. 우리도 이제 몽둥이나 검 같은 걸 짚고 때리면 잘못하면은 내 손에서 이게 몽둥이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때릴 때 이게 팔을 길게 뻗어서 치면 이 손이 걸려서 오히려 그 몽둥이를 놓칩니다, 검을. 그래서 항상 몸 앞에 붙여놓고 때리는 궤적이 손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법도 손에서 검을 놓쳐보면은 그때 알게 되죠. 이게 너무 멀리 뻗어도 놓치는구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기 힘든 돈을 잡겠다는 사람이 천천히 계획을 세워봤자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몰라도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처럼 그래서 말의 첫마디가 배운 다음에 하려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세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배운 다음에 어디까지 배울래? 권리분석 마스터하고요. 그럼 마스터는 어디까지냐? 누가 물어봐가지고 즉석에서 답이 딱딱 나오고요.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면 어느 천년을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천년에 네가 할래? 이 말을 하잖아요. 불가능하다.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만 하면 되지 버스의 조립도 다 배워보고요. 버스의 그 기관들을 다 행정이죠. 사행정 이런 행정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원리를 파악한 연후에 정비기사처럼 고칠 정도는 돼줘야 그래야 버스를 몰지 않겠습니까? 딱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경매를요 막 투자할 정도 되려면요 권리분석 완벽해야 되고요. 모르는 판례 없어야 되고요. 남한테 물어보면 다 하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투자해야지요 라고 하면은 영감 소리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생 들어봤죠? 교생? 대학도 교대들 졸업하기 전 22살, 3살 때 교생으로 나옵니다. 22, 3살이 생각해 보세요. 뭘 알겠습니까? 미팅이랑 하루 돌아다닐 딱 그 시점이지. 근데도 선생님 직책에
아직은 교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한 번씩 가르쳐 보는 거야. 중학교 때도 교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야, 네가 가르치는 교과를 완벽 마스터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안 했지만 배우러 왔는데요, 가르치러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예.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배운 다음에 투자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그 어디까지 배운다도 끝이 없는 공부인데,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배우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의료 소적을 공부하지 않고도 병을 고칠 수 있죠. 병원에 가니까. 의사에게 병을 치료하게끔 맡기면 된다. 배운다면 경매는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 거짓말 한 푼 더 하지 않고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는 3일 정도면 충분히 배운다. 솔직히 똑똑한 사람이면 하루도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깊이는 아니어도 투자할 정도는 배울 수 있다. 제가 스파레주에서 권리 분석 그 동영상은 무료로 열어드리지만은 권리 분석을 수업 중에 물어봐서 가르친 적은 있어도 권리 분석용으로 깊게 파본 적은 없다. 그래도 투자만 잘만 하고 돌아다니더라. 문제는 권리 분석에 대한 공포증을 벗어나는 거가 이 권리 분석의 공부의 끝이죠. 권리 분석의 공부의 끝은 권리 분석을 다 아는 거가 아니고 권리 분석의 일정 부분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데까지만 알면 되는 것이라고 아는 거 공포가 벗어나는 단계가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의 목표가 다른 것이다. 물론 이제 권리 분석반을 나중에 이제 우리 킹왕짱 오션이 열리면은 그 킹왕짱 오션이 열리면 이제 경매 코치들이 권리 분석을 가르치는 협회의 공식 커리큘럼이 짜일 겁니다. 구독자에게 의뢰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 돈은 준 지는 한 달 돼 갑니다만은 이제 본인들의 내부 사정이 있고 자기들도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한 일주일 7일 만에 만들었던 거를 어제 이제 URL을 줘서 제가 갖고 이제 또 수정 작업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전에 맡겼던 회사가 9개월 동안 한 것보다 일주일에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 차이라는 게 있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말 예상대로 정말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끝날 것 같다. 10월은 이제 10일 정도를 쉬긴 하지만 지금 검색 분야는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죠. 근데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좀 기대하십시오. 자, 권리 분석을 투자용으로 배운다면 사실 등기부 권리 분석과 임대차 권리 분석 두 가지만 알아도 된다. 뭐 이렇게 있네요. 권리 분석과 수익률 분석, 대출 문제, 명도 문제, 수리 문제, 전월세 문제, 매매 문제 등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배울 것이 태산같이 많이 보인다. 세금 문제도 지가 하려고 그러고요. 등기도 자기가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요즘에는 등기를 내가 했어요. 나홀로 등기가 이슈가 아니지만 이게가 보면은 머리 스타일, 의상 스타일처럼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뭐 등기를 자기가 나홀로 한 애를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또 학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아니면 뭐 그 의사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이 경매라는 거에 투자하는 감각을 키우는 게 태평양 바다같이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트 태워놓고 낚싯배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수면에서 깔짝깔짝 대봐야 5m인데 한 3000m 된다고 생각하고 5m에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보면 갈 길이 얼마나 천진데 5m 앞에서 그냥 이 깊이 팔 생각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대출 갔다가 NPL 갔다가 뭐 수리 문제에 또 집중해 가지고 수리 뭐 실력 키워봤다가 키우긴 키워야 되지만 나의 주력은 그게 아니죠. 주력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농구 잘하면 되는 거지 야구 잘할 필요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죠? 옛날에 야구 선수로 한번 갔다가 실패했었죠. 저희 경우에도 처음에 뭘 알고 경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매를 해야겠다. 물건을 뒤지자. 좋은 게 있네? 한번 가볼까? 괜찮네. 얼마 쓰지? 낙찰됐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 단계를 넘어갈 때 잠시의 망설임이 없었다. 망설임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는 지금까지 할 때 크게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망설임은 또 습관이 되고 한 번 망설이면 두 번 망설이고 싶죠. 그러나 한 번 쫙쫙 미는 연습을 몸에 담아 놓으면 쫙쫙 밀어집니다.
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망설임도 이해가 되나? 도대체 경매는 도매시장과 같아서 손해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망설임도 없을 뿐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35강은요 140페이지 소탐대실 하지 마라. 소탐대실 하지 마라. 소탐대실은 작은 걸 탐해서 큰 걸 잃어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 네, 요런 걸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면은 정말 이 많은 챕터하고 이 커리를 어떻게 짰나 싶으네요. 지금 쓰라면 못 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30분 된 거야? 25분 됐어. 그 당시에는 이거가 더 늦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써야지라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있는 대로 머리를 짜냈었고, 지금 이 300페이지 되는 부자 마인드 강의는 그 당시에 경매 기초반에서 항상 제가 2시간 반씩 떠들었던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개별 투자 과정별로 또 여러분들에게 편견들을 막 이렇게 짚어주면 더 지나치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진단을 여러분들하고 문답으로 주고받고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더라고. 병이 암인 거를 발견해도 병이 낫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암이 낫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서 의사가 약을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환자의 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하죠. 이 약만 먹으면 암 떨어져요. 그런 의사 있으면 데리고 와보시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가지고 뭘 할 때도 두통약 주세요. 그럼 편지를 주지. 이것만 먹으면 머리 깨끗해집니다라는 그거 없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래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우리 비행기 타면은 100% 미국 갑니다 하지만 중간에 미사일 맞고 떨어지기도 하고 고장으로 해서 추락하기도 하고 기장이 갖다 박아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라는 건 없다 어디든.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더라도 그 약을 지어주면 그 약을 먹는 거 또는 효과를 보는 거 이런 거는 다 본인의 노력이 달려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자를 딱 하고 오늘이 고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 살 것이고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죽을 사람인데 환자의 의지가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은 어떤 길을 알려주면 그 길의 나머지 역할은 환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